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뿌리 깊은 단일 민족을 내세우던 대한민국이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 다양한 외국인과 모여 사는 우리는 지금 잘 어울리고 있을까요? 국내에 사는 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07년 외국인 100만 시대를 연 지 채 10년도 안 돼서 2배로 증가한 것인데요. 이곳에 사는 100명 중 4명은 외국인인 셈이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5년 내 외국인은 300만 명을 돌파하게 되고 전체 인구의 6%에 도달할 전망인데요. 다양한 인종과 서로 다른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 취업이나 결혼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릴 이주민들은 과연 이 땅에서 행복할까요? 그리고 함께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제 막 다문화 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을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화성까지 222년 만에 재현된 정조대왕 능행차. 올해 정조대왕 능행차 행사는 4천여 명에 달하는 시민과 690필의 말이 동원돼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조대왕 능행차에 파란 눈의 외국인이라니요. 어색한 듯 보여도 더 이상 낯선 풍경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단일 민족이라는 데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던 것에 비하면 놀라운 변화죠. 2000년대 이후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와 사업 등의 이유로 외국인 거주자들이 엄청난 속도로 증가했죠. 주변에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사람과 결혼하는 외국인이 늘었고 국제 결혼이 곧 다문화 가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자리에 앉기 바랍니다. 예부터 혈통과 전통을 중시해온 대한민국 사람들과 언어와 문화가 서로 다른 외국인들과의 어울림.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계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 또 하나의 세상을 건설하는 데 좋은 모멘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어는 이주민들이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첫 기반입니다. 하지만 모국어가 아닌 낯선 나라 말을 성인이 되어 배운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그럼에도 이주 여성들이 한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말 안 통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A4 용지를 드릴 텐데 거기다 붙이시고 자신에 대해서 표현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한국살이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이었습니다. 2017년 현재 결혼 이주 여성의 수는 24만 8천여 명. 이들은 남편을 따라 혈혈단신 낯선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린 외국인 이민자입니다. 한국말도 서툰데 한국의 역사는 더 힘들어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보고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그들 앞에 놓였습니다. 애 교육 문제예요. 애들은 이종 다문화 가정이라서 말을 조금 늘었어. 송편을 빚는 솜씨는 서툴지만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에 저마다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송편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고요. 저희 한국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얼핏 봐도 한국살이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도라산 전망대에 오른 이들을 기다리는 건 분단 역사 체험. 이주 여성들은 이곳에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남북 분단 너무 무서워요. 동일해야 돼요. 그래도 한국살이에 도움이 된다면 그 누구보다 열성적인 그녀들입니다.
배움의 열기가 이어진 이곳은 바리스타 교육장. 이제 곧 그녀들의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되겠죠? 기회가 된다면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 남편 나라에서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결혼 이주 여성들이 있습니다. 바로 의료 코디네이터가 되어서 말이죠.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국에서 찾아오는 환자들의 진료를 돕는 민간 통역사인 병원 코디네이터는 그녀들 사이에서 단연 인기 최고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성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낸 후 봉제와 수의 기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꿈꾸면서 말이죠.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가지고 작은 일자리를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둬야 되겠다 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한 끼 식사만큼 좋은 게 또 있을까요? 오랜만에 이주 여성들이 다문화 전문 식당을 찾았습니다. 서로의 전통 요리를 맛보고 배워서 음식을 통한 문화 교류도 하고 직접 식당 창업과 운영에 목표를 두는 사람들. 바쁜 가운데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 취득이 뒷전일 수는 없습니다. 출근할 때도 쓰고요. 시장 갈 때도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수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적응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시부모나 그 가족과의 어떤 소통이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애로가 있을 것 같아요. 준비되지 않은 국제 결혼,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속에서 비극으로 끝나는 경우도 허다하죠. 실제로 결혼 이주 여성들의 최근 5년간 이혼율이 약 40%.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정부를 비롯한 다문화 관련 단체에서는 그녀들의 한국 정착을 돕느라 연일 분주합니다. 어느덧 200만 외국인 주민 시대. 태어난 나라는 서로 다르지만 이 땅에서 당당한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싶은 건 이주민들의 한결같은 바람입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네팔 출신 라마다와 씨. 농사와 육아, 어느 하나 못하는 것이 없는 지리산 똑순이 아줌마입니다. 그녀는 얼마 전 다문화 가정 노래 춤 경연대회에서 받은 우수상 상금 20만 원을 지역 장학회에 기탁했는데요. 자신의 삶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제2의 고향 한국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랍니다. 보답을 하고 싶어서 많지는 않지만 작은 제 마음, 성의를 표시하고 싶어서 그거 내게 되었어요. 갑자기 거리로 쏟아져 나온 중국 출신 이주 여성들. 웬일인가 했더니 지저분한 거리를 말끔히 청소하기 위해서라네요. 사는데 바빠 엄두도 못 냈던 지역 봉사지만 오늘만큼은 마치 내 집 청소하듯 열심입니다. 도움받기보다는 사랑 나누기에 나선 이주 여성들도 만났습니다. 중국, 일본, 필리핀 등 10여 개 나라의 이주 여성과 외국인 학생들로 구성된 다문화 레인보우 치안 봉사단인데요. 외국인 밀집 지역 치안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한몫 단단히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가운데 다문화인을 한국인으로 따뜻이 품어 안으려는 노력도 하나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형편이 어려운 3,800여 다문화 가정의 가족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 왔다는 인클로버 재단의 한용회 이사장. 요즘 다문화 가족들을 보면 같은 집 이웃집하고 같이 행동하고 지내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해하고 명랑해지고 표정이 좋아진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유가 없어 결혼식과 돌잔치를 미루어 다문화 가정을 돕는 손길이 이어지는가 하면 질병에 시달리면서도 돈이 없어 또는 신분 노출이 두려워 병원을 찾지 못하는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 봉사 활동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은 이미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부천 남부역 광장에서 열린 다문화 바자회. 이 행사를 주최한 건 다름 아닌 다문화 여성들입니다. 이런 나눔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한국 생활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럼에도 여전한 이주 여성의 한국살이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적 자립입니다. 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 자립해서 내가 스스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마다 사연은 달라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모국에 있는 친정 가족의 생계와 자녀 양육을 위해 또 자신의 미래까지 걱정하며 직업 전선에 뛰어든 결혼 이주 여성들. 그들 사이에서 한국어와 자신의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관광 통역사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직업입니다. 10년 전 한국인이 된 가오리 씨는 외국인 관광객 안내를 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았다네요. 한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역사, 문화, 아름다운 풍경을 소개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온 서인애 씨는 경기도 여주시청 공무원입니다. 한국인이 되고 나서 친정나라 베트남 언어로 같은 처지의 이주 여성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데요. 각오 또한 남다릅니다. 개인적으로 행복하고요. 외국인과 국민을 위한 최선 다하는 공무원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다문화 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결혼 이주 여성의 공무원 채용. 대한민국 주류 사회에 진입해 성공 시대를 열어가는 이주 여성들의 활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베트남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남편을 만나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온 팜티 푸앙 씨. 그녀는 이주 여성 출신 첫 번째 경찰관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며 다문화 가정과 외국인들에게 희망이 되는 경찰관이 되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합병원. 다급히 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들의 통역을 맡은 벨리바까 다리나 씨의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병원 와서 한국말 모르기 때문에 제가 치료 편하게 볼 수 있게 통역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주 여성들이 벨리바까 다리나 씨처럼 본인에 맞는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하고 싶어요. 모국에서 쌓은 경력을 활용할 길이 마땅치 않고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는 곳도 드물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니 이것저것 관심을 가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충청북도 진천군. 이곳 마을에는 이른 새벽이면 수박하우스로 달려가는 여자가 있습니다. 항공기 승무원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수박 재배 4년 만에 큰 농사꾼이 된 황티콕 씨. 시부모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리고 애들 때문에 다른 일 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수박 농사 짓기 선택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20살 새댁 하노이 댁을 현모양처로 효부로 만든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타고난 성실함으로 제1호 외국인 농협조합원이 되었다는 그녀. 명품 수박을 키워내는 수박 엄마로의 새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선인장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 선인장 단지. 이것은 고양시 주교동입니다. 여기서도 부족한 농촌 일손은 이주 여성들이 채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 가세요? 지금은 회사 출근합니다. 선인장 박스 포장하러 가는데 일이 바빠서 야간도 해야 합니다. 오늘의 주된 업무는 수출용 선인장 포장 작업입니다.
가정에도 도움이 좀 돼? 돈 뭐? 네, 도와줬어요. 시어머니도 용돈 주고. 용돈도 주고. 네. 또 필리핀으로? 필리핀에 붙였어. 이들은 매달 받는 월급으로 시부모를 봉양하며 다달이 친정 부모에게 생활비를 보내는 생활력 강한 결혼 이주 여성입니다. 앞뒤를 둘러봐도 좀처럼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힘든 대한민국의 농촌 마을에 기분 좋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태안군. 한동안 끊겼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건데요. 하나도 아니고 2명의 자녀를 낳아 시골 마을에 아기의 울음소리를 선물한 이은정 씨. 시부모님을 모시고 농사일 틈틈이 자녀들이 다니는 유치원에서 식사 봉사 활동 또한 남다릅니다. 여기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이방인이 되어 소외와 편견 속에 살아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국적은 달라도 어김없는 한국인으로 나고 자란 다문화 2세들. 이곳 서울 온드림 교육센터에서는 다문화 2세 자녀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검정고시를 준비를 합니다. 모두 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통 사춘기 때 뒤늦게 부모를 따라 한국에 들어오게 된 또 다른 다문화 자녀들. 이들을 우리는 흔히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려고 센터에서 공부하고 점점 꿈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큰 문제는 교육이죠. 2016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중도 입국 자녀들의 56.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상황임에도 이들을 지원하는 전문 지원센터는 서울에 단 2곳뿐. 배움에 목마른 다문화 2세 아이들을 보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혼혈인들은 알게 모르게 많은 차별을 받아왔습니다. 미군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가수 인순이 씨도 혼혈에 대한 서름을 겪은 한 사람인데요. 제가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태어나서 내가 그걸 겪어야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렇게 사춘기를 많이 길게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아이들 옆에 있어주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다문화 가정 어린이들을 위해 설립한 기숙형 대안학교인 해밀대안학교는 물 맑고 공기 좋은 강원도 홍천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이곳에 머물면서 마음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감도 붙었고 잃어버렸던 꿈도 다시 품었습니다. 영어, 수학 이런 거에만 되게 중점을 두고 되게 뭔가 갇혀있고 그런 느낌인데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 교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부 방법은 아이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가진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통해 미래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족들을 향한 사회적 편견과 인종적 차별은 여전합니다. 다문화 가정은 불우이웃, 백인에게는 호의, 동남아인은 무시하는 시각도 우리가 극복할 과제입니다. 이것은 단지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가정 모두가 같이 생각하고 신경을 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센터가 주관한 엄마 나라 알기 달인 캠프 현장입니다. 아이들은 아빠 나라와 엄마 나라의 문화를 비교하며 틀림과 다름의 차이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 나라에 대한 이해와 관심 속에서 또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진 아이들. 아이들에게 다문화는 더 이상 숨길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마음을 하나로 잇는데 템플스테이만한 프로그램도 없겠죠?
산사 체험을 통해 하늘만큼 땅만큼 넓어지는 마음 그릇 키우기에 나선 아이들. 난생 처음 해보는 템플스테이. 서툴고 낯선 경험이지만 불편함도 잠시. 어느새 날아갈 듯 마음이 가벼워짐을 느끼는 아이들입니다. 태어난 나라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은 당당한 한국인. 결혼 이주 여성들. 친정나라 문화 알리기는 그녀들에게 이웃과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한 또 하나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정책이 시행된 지 올해로 딱 10년. 올바른 다문화 시대를 위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외국인이나 이주민을 돕거나 아니면 그들을 정착하게 하는데 힘을 썼다면 이제 일방적인 어떤 그런 것보다는 상호 교류와 상호 호혜 또는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다문화 사회의 핵심적인 방향이고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의 이방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을 사랑한다는 어느 결혼 이주 여성들의 외침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이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21세기 문화의 시대.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쟁력은 지금의 다문화 사회 아닐까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발전된 시대를 만드는 주춧돌. 지금의 다문화 사회가 될 것입니다.